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린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한 사람은 승진하고 다른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5년 뒤에 한 사람은 연봉이 2배가 됐고 다른 사람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능력 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성과 상위 10% 직장인을 분석했더니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똑똑한 게 아니었거든요. IQ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상위 10%는 해야 할 곳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겉보기에는 전부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착한 것, 꼼꼼한 것, 솔직한 것, 다 미덕처럼 보이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뒤집힌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착한 사람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심리학에 도어 인 더 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문을 열어주면 사람들은 계속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탁을 한번 들어주면 다음 부탁이 옵니다. 그것도 들어주면 또 옵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에서는 편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일을 도와주느라 정작 본인 성과가 없거든요. 평가 시즌이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 착하긴 한데 두드러지는 성과가 없어. 이게 착한 사람 포지션의 결말입니다. 착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착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성과를 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곳이죠.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제 업무가 먼저라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지 않냐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오히려 이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 신뢰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좀 더 위험합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이 폭발하면 뇌의 편도체가 전두엽을 납치해버리는 겁니다. 이 전두엽은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셧다운됩니다.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상사한테 부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 감정을 그 자리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되냐? 내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 한번 높이면 그 이미지가 몇 년을 따라다닙니다. 감정적인 사람, 이 꼬리표는 한번 붙으면 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료한테 불만을 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비밀은 없거든요. 오늘 점심때 한 말이 내일 아침 팀장 귀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해법은 단순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24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편도체가 풀려나고 전두엽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내뱉고 싶은 그 한마디를 하루만 참으면 커리어에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본인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위험합니다. 바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하나 쓰는데 이틀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장을 하나하나 다듬고 표를 하나하나 정렬합니다. 본인은 꼼꼼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사 눈에는 느린 사람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MVP라는 걸 쓰거든요.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핵심 기능만 넣은 시제품을 먼저 내놓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구글도 애플도 전부 이 방식을 씁니다. 일도 똑같습니다. 80점짜리를 먼저 내고 피드백을 받아서 90점으로 올리는 게 100점짜리를 혼자 만들다가 방향이 틀어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회사에서 속도가 품질을 이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거든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빠르게 내고 빠르게 고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였습니다. 착한 사람 포지션, 감정 노출, 완벽주의. 겉보기에는 전부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회사에서는 독이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그것도 똑같이 위험하거든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해야 할 것 첫 번째, 본인의 일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묵묵히 일하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큰 착각입니다. 심리학에 투명성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방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향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팀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 모릅니다. 상사는 바쁩니다. 팀원이 뭘 하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할 여유가 없습니다.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게 만드냐? 중간 보고를 하면 됩니다. 일이 끝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진행 중에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상사 입장에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 갑니다. 중요한 일이 와야 성과가 나옵니다. 성과가 나와야 평가가 올라갑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바로 윗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언어학에는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틀에 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것과 이건 리스크가 있는데 대안은 이겁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거부이고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상사가 원하는 건 문제 보고가 아닙니다. 해결 방향이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끝나면 일을 더 줍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 끝나면 일을 맡깁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일을 더 받는 사람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을 맡는 사람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승진하는 사람은 전부 후자입니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 시작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팀에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으로 프레이밍을 바꾸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영학에 고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 회사에서만 통하는 사람이냐, 어디 가도 통하는 사람이냐, 회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이거든요. 필요 없으면 내보내는 곳입니다. 구조조정 앞에서 충성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동안 세 가지를 쌓아야 합니다. 첫째, 어디서든 통하는 실력입니다. 이 회사의 시스템만 잘 다루는 게 아니라 업계 어디를 가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 밖 사람입니다. 사내 인맥이 아니라 업계 인맥이거든요. 회사 밖에서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록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수치로 남겨놔야 합니다. 이 기록이 이력서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회사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역설적으로 회사에서의 퍼포먼스를 올려주거든요. 잘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속에서 일하는 사람과 나는 어디 가서도 된다는 확신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착한 사람 포지션, 감정 노출, 완벽주의. 해야 할 것 세 가지, 일을 보이게 만드는 것, 윗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 회사 밖을 준비하는 것. 근데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6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승진 때문도 연봉 때문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인생의 3분의 1이거든요. 20대부터 50대까지 30년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 시간이 매일 불안하고 억울하고 지치기만 하면 인생의 3분의 1이 고통인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은 회사에서 살아남는 기술이 아닙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내 에너지를 제대로 된 곳에 쓰면 성과도 따라오지만 그보다 먼저 하루가 덜 힘들어집니다. 출근이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퇴근길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게 먼저이고 승진이나 연봉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중에 가장 찔린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하나가 6개월 뒤를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